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는 연말과 연초라 시장도 이틀이나 안 열렸고 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눈에 들어오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달러의 강세였습니다. 2025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최대 109.5까지 상승하면서 2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61%로 최근에 4.6%를 넘어섰던 것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1월 3일 금요일에는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108.95를 기록하면서 109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01로 다시 4.6을 넘어섰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래일은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는 등 동시에 강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온 것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의 급등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천연가스의 가격과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연간으로는 178만 9천 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는데 이는 2023년에 비해서 19,000여 대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4분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49만 5천 대를 인도해서 11,000여 대가 증가했지만 연초 판매량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감소는 사실상 사상 처음입니다. 또한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주차장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퇴역 군인이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뉴올리언스 픽업 트럭 돌진 사고와의 연계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 역시 퇴역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HBM4의 샘플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HBM4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조의 초기 모델에는 HBM2E를 사용해 왔으나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HBM4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배터리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이외 지역에 메가팩 생산 공장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생산된 제품은 세계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2024년 순수 전기차 176만 대를 판매해서 테슬라를 3만 대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전체 신차 판매도 전년도에 비해 41% 증가한 427만 대를 기록하면서 2025년에는 500만 대 판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앞세워 판매를 끌어올렸습니다. 비아디의 해외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었는데 2024년 승용차의 해외 판매는 무려 7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판매 비율도 전년도 8%에서 10%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점유율 하락에 고심해온 애플이 새해 맞이 가격 인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1월 4일에서 7일에 조건에 부합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800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00위안은 대략 16만 원입니다. 이번 할인은 애플이 출시한 대부분 제품에 적용됩니다. 로이터는 현지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할인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UBS는 애플의 4분기 아이폰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으로 이용자 음성을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NBC는 웨이모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자율주행 500만 건 이상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운영되고 있고 디트로이트와 뉴욕에서도 시험 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새해에는 텍사스와 애틀란타에서도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앱으로 웨이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택시회사 일본교통과 도쿄에서 시험 주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에 이어서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도 오픈 AI의 영리 법인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AI 머신 러닝 기초를 확립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는 AI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며 AI 4대 천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AI로 인해 향후 30년 이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에서 20%에 이른다고 진단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스위스 암호화폐 응원원자 10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금의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스위스에서는 연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 단체는 18개월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스위스 중앙은행은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축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최근 들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는 새해의 첫 거래일인 2일 하루에 3억 3,3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 펀드가 뉴욕 증시에 처음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순유출 규모입니다. 블랙록 ETF는 1월 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출범일에 최장기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SC은행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현물 ETF를 통해 2024년에만 비트코인 68만 3천 개가 매입됐다며 2025년 기간 유입 속도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SMC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이 2025년 1분기부터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피닉스 공장에서 4나노 공정 기술을 채택한 웨이퍼 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4대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구마모토 공장도 모든 인증을 마치고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워런 버핏이 도메인 등록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의 지분을 13.8%까지 늘리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2012년 4분기에 베리사인 주식을 처음 사들였고 2024년 1분기에 추가 매입을 한 이후로 이번에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가격 구조가 규제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2024년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현금흐름 등 투자지표가 버핏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버크셔의 보유 현금은 3,25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자산의 약 30%이며 3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월가에서는 버핏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버핏이 후임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넷플릭스의 앱 사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된 이후로 넷플릭스 앱 사용자는 97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주간 사용자 기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전에는 788만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87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해 외신들은 혹평을 했지만 흥행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OTT 순위 조사 사이트 플렉스 페트롤은 넷플릭스 시청 집계를 하는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틱톡 금지법 적용을 늦추면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의 저우 CEO가 12월 16일 머러라고를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퇴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10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 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일본 제철에 대해 원천적으로 30일 이내에 관련 인수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150억 달러, 약 22조 7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노조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의견에 직면했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연방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는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 S&P 500은 23%가 상승해서 2년 연속 20%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다우는 14%, 나스닥은 29%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171%가 상승했고 테슬라는 62%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캠프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고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도 미국 문화는 너무 오랫동안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숭배해 왔다면서 머스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로라 루머 등 그 트럼프 골수 지지층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논쟁이 커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며 나는 이를 항상 지지해왔다면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그 제닛 옐렌 재무장관은 1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연방정부의 그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익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이릅니다. 12월 29일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4일 고향인 조지아주에서 시작돼 9일 워싱턴 DC에서 국가 장례식으로 치러집니다. 9일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됐으며 이날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가스관 차단에 이어 미국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에 20%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1월 미국 동부에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수출하던 천연가스의 공급이 새해부터 중단됐습니다. 가스관 5년 사용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그 러시아가 1월 1일부로 몰도바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몰도바의 에너지 위기를 일으킴으로써 친서방 성향의 몰도바 중앙정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몰도바 주민들이 그 추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무 땔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그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49.4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넘어서면 확장,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11월의 49.7에 비하면 다소 위축된 수치입니다. 예상치인 49.3을 웃도는 수치이고 속보치인 48.3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제조업의 그 생산은 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12월의 위축 폭은 1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신규 주문 감소의 가속화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제조업체들은 차기 행정부가 수요 여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생산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월 ISM 제조업 PMI가 49.3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인 49.2와 전월치를 모두 넘어섰지만 경기 확대와 경기 축소의 분기점인 50을 9개월 연속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산이 반등하고 신규 수주가 늘면서 경기 확대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선행지표인 그 신규 수주 지수는 52.5로 11월의 50.4에서 2.1포인트 상승했고 가격지수는 52.5로 전월의 50.3에서 2.2포인트가 상승해서 신규 수주와 가격지수가 모두 50을 넘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9,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예상치인 22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4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5만 2천 건 줄었습니다. 이는 그 9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의 호조는 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것이라는 그 연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행이 공개한 12월 금융정책결정위원회 의사록 요약본에 따르면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은 춘투 움직임과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새 정권 출범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직접 거론한 것을 보면 금융정책결정위원회가 1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국이 보잉,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미국의 군수기업 28곳에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중 용도 물자란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하는데 이들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수출 중인 물품도 즉시 중단하라는 제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중국의 제조 PMI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비제조 PMI는 52.5로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 PMI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5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가 지난 10월 50.1로 확장 국면에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비제조 PMI는 52.5로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며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입니다. 한편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차이신 제조 PMI가 50.5를 기록해서 전월의 51.5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51.7이었습니다. 3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긴 했지만 수출 주문 감소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신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 성장 둔화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의 둔화세를 보여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에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